자, 오늘부터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뭐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뭐 그렇게 했었던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사건, 경우의 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무언가 요구하는 건 주사위를 만약에 던진다, 짝수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 짝수눈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의 수는 이제 뭐 그러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느냐 라는 말이 되겠지. 별 얘기 아니야. 합의 법칙하고 이제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가장 큰 법칙이 두 가지입니다.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인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오랜만에 이제 주말이 돼서 이제 뭐 중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계획을 했어. 그래서 뭘 입고 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옷장을 보니까 상의가 윗도리가 뭐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의가 뭐 3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됩니까? 15가지가 되겠죠. 왜 15가지가 되냐라고 하면 상의도 하나 입어야 되고 하의도 하나 뭐 해야 돼? 입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입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는 내가 뭐 하는 거야? 곱하기 해서 15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구할 때 곱하기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나가서 이마트 1층 푸드코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푸드코너에 갔더니 A 가게가 있고요. B 가게가 있는데 A 가게에는 5개의 메뉴가 있고요. B 가게에는 3가지의 메뉴가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내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죠? 이때도 15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겠죠. 여러분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식은 머릿속에 사실은 다 있어. 그러니까는 고배 법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고배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왜 8가지냐면 A라는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B라는 사건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A 가게 메뉴를 내가 택할 거면은 B 가게 거는 안 먹는 거야. B 가게 거를 먹을 거면 A 가게는 안 먹는 거야. 즉,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한 가지가 일어난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판단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지, 그치?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그 한글 조사어가 어떤 게 있냐면 또는이나 이거나 같은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합의 법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A 가게 것을 먹거나 또는 B 가게 것을 먹는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조사들, 이러한 어떤 그 전미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어떤 그런 경우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 그 보기 문제 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뽑겠다. 다음으로 한번 구해봐라. 3의 배수 또는 12 배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3의 배수는 3, 6, 9 몇 개가 있겠습니까? 3개가 있겠죠. 4의 배수는 4하고 8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얼마가 되죠? 12의 배수가 되겠죠? 12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3의 배수가 나오거나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가지하고 2가지를 더한 5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소수 또는 홀수가 나온다. 소수는 뭐가 있겠어요, 얘들아? 2, 3, 5, 7 이렇게 있고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여기는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니까? 5가지니까 그럼 9가지겠구나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357과 여기 있는 357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두 번 카운트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거는 한 번을 뭐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된다. 그래서 6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어떤 경우들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합의법칙에 의한 계산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합의법칙에 의한 계산법은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구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되냐?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두 번 카운트가 됐겠지? 그러니까 한 번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배법칙입니다. 고배법칙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A,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개를 뭐 한다는 거야? 곱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수학에서의 어떤 단어의 의미는 국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뭔가 같은 시간에 한 번에 빵 하고 일어난다 그런 뜻은 아니야. 무언가 이어서 일어나는, 알겠어? 그러니까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는 게 완성된 거잖아. 그치?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곱하기의 형태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합의법칙하고 고배법칙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문제 한번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겠다라고 했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4의 배수가 되면 좋겠어. 주사위는 여러분 알다시피 눈이 1부터 6까지죠. 그쵸? 그러니까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소는 2가 되고요. 최대는 얼마가 되겠니? 1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문제에서는 합이 4의 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를 각각 뭐 하면 되겠어?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4가 되는 경우는 1, 3, 이게 이제 앞에가 A, 뒤에가 B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3, 1 해가지고 세 가지의 경우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 6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3, 5, 그 다음에 4, 4, 5, 3, 그 다음에 6, 2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가 되겠니? 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런 거 뭐 처음이니까 한 번 정도 써보는 거는 괜찮겠지만 시험 같은 때는 써볼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2에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어디까지가 끝이야 얘들아? 6까지가 끝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 뭐 다 이렇게 일일이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12개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6하고 6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는 몇 가지냐? 한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더한 게 바로 몇 가지가 답이냐? 9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4가 나오면서 동시에 8이 나오거나 12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3개를 더하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합의법칙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구했어. 그랬을 때 혹시 이게 동시에 두 번 속해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내가 뽑겠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으로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 10의 약수 또는 4의 배수가 되겠다. 10의 약수가 되는 경우 첫 번째라고 하고요. 4의 배수는 두 번째라고 한번 해보면 10의 약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얘들아? 1, 2, 5, 10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배수니까는 4, 8, 12, 16, 2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4가지고요. 여기 5가지니까 일단은 2개를 더하면 9가지가 된다.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통되는 게 없으면 이게 그냥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입니다. 이 1번, 이 2번 이렇게 하시면 4의 배수는 4, 8, 그 다음에 12, 16, 20 해가지고 5가지가 있고요. 5의 배수는 5, 10, 15, 20에서 4가지가 있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20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공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고 하나를 뭐 해줘야 돼? 반드시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8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이 정도의 문제들은 중학교 수준의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라고 이렇게 일단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얘기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개수가 큰 친구부터 1부터 이제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x의 개수 얼마예요? 1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2예요. 얘는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나는 z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z가 1이라는 거는 얘가 3이니까 결론적으로 x 더하기 2y는 뭐가 되는 거니? 7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도 이제 카운트를 할 텐데 y가 이제 큰 거부터 하는 거야. y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니?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y가 2다 라고 하면 얘는 4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y가 3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해서 z가 1인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z가 뭐일 때야? z가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z가 2면 x 더하기 2y라는 거는 얘가 이제 2니까 얘가 6이잖아. 넘어가면은 4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y가 1이면 z는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면 x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여기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2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얘는 몇 개씩 올라가야 돼? 2개씩 내려가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맞겠죠? 자,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z가 이제는 3일 때입니다. z가 3이면 얘가 9가 되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2y가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1, 1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3개에다가 하나를 더한 4가지가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3x 더하기 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똑같이 하시면 돼요. x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x에다가 1부터 집어넣지 y부터 안 넣고 개수가 큰 쪽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뭐하니까 빨리 지나니까 그런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x가 1이다 라고 하면 y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얘가 1이면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7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는 1부터 7까지 가능하니까 7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x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얘는 6이니까 넘어가니까 y는 1부터 4까지 가능하니까 나는 4개가 가능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다 라고 하면 9니까 넘어가니까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누구만 가능합니까? 1만 가능해서 한 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7개, 여기 있는 4개, 여기 있는 1개 이걸 모두 쫑쫑 더하시면 답은 총 12개지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게요.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를 사용할 거고요. 1의 자리 숫자는 8의 약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말이고요. 이거 기초 내용이긴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숫자하고 수 구분할 수 있어요? 숫자하고 수 구분할 수 있어요? 숫자는 뭐죠? 숫자는 몇 개 있어요? 숫자는? 수는 몇 개 있어? 수하고 숫자는 여러분이 언제 배웠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배웠어요. 숫자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0부터 시작을 해서 뭐 1, 2 이렇게 해서 9까지 총 10개가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숫자는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라는 거는 뭐냐면 숫자에다가 자릿수를 곱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초중 때 이런 거 했어. 342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3 곱하기 100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는 3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배그 자리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배그 자리 숫자가 뭐야? 라고 말하면 300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딱 이렇게 10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2라는 숫자에다가 각각의 자릿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342라는 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수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숫자는 근데 딱 몇 개밖에 없어? 10개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알겠니? 자, 그래야 여기 봅시다. 배그 자리 숫자는 뭐라고 얘들아? 소수. 그쵸? 숫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밖에 없다고? 0부터 9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소수는 뭐가 되겠어? 2, 3, 5, 7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소수와 이 숫자하고 수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면 배그 자리 숫자는 소수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은 11도 소수고 13도 소수고 이런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수하고 숫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5자리 숫자는 3의 배수. 3의 배수는 뭐가 있겠어? 3, 6, 9 이렇게 있겠지. 몇 개가 있겠습니까?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자리 숫자는 8의 약수니까 1, 2, 4, 8 해가지고 몇 개가 있겠어?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100자리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가 되니까 16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얼마니? 48가지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자, 얘네들을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일단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들아 몇 가지가 될까? 6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왜 P, A, P, B, P, C, Q, A, Q, B, Q, C는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문자가 이렇게 없을 때, 잘 들어. 같은 문자가 없을 때는 각각의 항의 개수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전체 항의 개수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몇 개가 되겠어?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여기에 곱하기의 결과와 여기에서 곱하기의 결과가 같은 동류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는 6개에다가 4개를 더해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10가지의 항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조금만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항의 개수 몇 개요? 당연히 3개죠. 완전 제곱 할 줄 알죠? 그쵸. 어떻게 x제곱 그 다음에 xy라는 항 그 다음에 y제곱이라는 항 그치? 개수가 뭐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r하고 s를 곱하니까 당연히 항 3개 항 몇 개? 2개니까 6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항이 몇 개가 될까요? 얘는 항 개수 몇 개입니까? 세제곱 아직 안 배웠어요? 몇 개야? 세제곱 4개? 4개지. 그러면 여기 제곱은 몇 개였어 아까? 3개. 그럼 몇 개가 된다고? 12개. 이렇게 되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P 더하기 Q의 제곱. 자, 이건 항이 몇 개죠? 이것도 안 배웠다. 그치? 여기 지금 중3 교실이잖아. 아닌가? 고1 교실인가? 그럼 다 아는데? 가연이 몇 개? 몇 개야? 예담 몇 개야?
이것들 봐라 진짜. 한 6개죠. a제곱, b제곱, c제곱, ab 이렇게 해서요. 6개. 자, 여기는 제곱이니까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죠? 이게 세제곱이면 4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곱이 있어도가 아니라 있어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72에 양의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고, 이거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7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72라는 친구는 8, 9, 72가 되고요. 8이라는 거는 2가 3개 있고 3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72를 여러분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어떻게 했지 얘들아? 1씩 더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1씩 더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4 곱하기 여기다가 1 더하면 3 해가지고 12개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왜 1씩 더하느냐라고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 자, 우리가 아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2의 0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그렇대요. 그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1이라는 거는 0제곱이 알겠니? 그러면 2의 세제곱이면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세제곱을 쭉 깔아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3의 2제곱이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깔아 놓으시면 돼. 그럼 이쪽에 4개가 있고 이쪽에 3개가 있으니까 4, 3 몇 개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의 곱하기로 뭐 한다는 거야?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 3이라는 거는 1 곱하기 3이니까 얘는 1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3과 여기 2에서 여기다가 1씩을 더해가지고 곱한 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라고 보면 1을 더한 거는 2에 뭐가 포함되니까 0제곱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1, 2, 3에서 얘가 포함되니까 4개가 될 것이고, 3도 3 하나 2개에다가 얘가 포함되니까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분명히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약수의 개수는 꼭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약수 개수 몇 개냐? 소인수분해 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소인수분해라는 거는 소수의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소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고 나면 각각의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해가지고 곱한 결과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70이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약수의 총합은 사실은 교과과정에서는 잘 배우지는 않는 거기는 하거든, 얘들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잠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자,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얘들아 몇 개를 다 더해야 돼, 우리가? 12개를 다 더해야 되겠지. 맞죠?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12개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2개의 값을 다 더한 게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뭐 우리가 표 짜가지고 이거 12개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는 2의 0제곱 1입니다. 1 더하기 근데 0제곱으로 좀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기가 항이 3개, 여기가 항이 4개니까 이렇게 곱하는 와중에서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얘들 항이 12개가 생기는 거야. 항의 개수로는. 그런데 값으로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다 곱한 거를 모아 더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전개하고 나서 더하는 거나,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고,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2의 세제곱, 3의 제곱으로 뭐가 됐다면, 인수분해가 됐다고 한다면, 아니, 그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한다면, 그냥 2의 3제곱이면은 2의 0제곱부터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하기 꼴로. 왜? 이렇게 돼야 항의 개념이 돼야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쪽 계산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여기는 뭐니? 1 더하기 3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얘는 13.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뭐를 약수를 다 더한 결과물이 바로 얘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의 n제곱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66일 때 자연수 n은 누구냐? 라고 했고요. 일단은 얘는 12의 n제곱은 소인수분해가 된 상태입니까?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되지 않은 상태죠?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소인수를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그러면 얘는 4,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얘들아 뭘 더하라고? 1 더하라고. 그러면 얘는 2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 한 게 66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선생님이 막 전개해가지고 n 값을 구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적절하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얘는 11 곱하기 6이다 정도의 어떤 감각만 있으면 좀 좋겠다. 그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11이 되면 당연히 얘는 6이 되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얘는 뭐 다른 것도 있어. 뭐 22 곱하기 3도 가능하겠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두 개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뭐하니? 크잖아. 맞죠?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전개해서 유수분해 하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적당한 n값을 넣어보면 선생님이 좋겠다 이런 말이야. 그럼 당연히 n은 뭐가 되면 되겠어? n 플러스 1이 6이니까 n은 5가 되면 되겠구나 정도 알 수 있고요. 명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이 정도 수준은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의 경우의 수. 이런 거는 뭐 약간 어렵지 않은 건데 자, 이렇게 도로망이 있습니다. 뭐 A에서 P로 가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고 A에서 Q도 두 가지가 있고요. Q에서 B도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그러면은 뭐 3 곱하기 2 해가지고 6가지다. 이걸 못 풀 사람은 여기 없겠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자, 1번의 방법은 3 곱하기 2니까 6가지에다가 2번 방법은 2, 4, 8이니까 8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하고 여기는 공통된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14가 우리가 찾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B를 왕복하는데 뭐 한다고 얘들아? 왕복하는데 P는 반드시 오직 몇 번만? 한 번만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P는 반드시 오직 한 번만 지나간다는 얘기는 1번으로 갔다가 자, 두 가지 첫 번째 케이스 1번으로 갔다가 몇 번으로? 2번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번으로 갔다가 1번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두 가지는 당연히 중복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뭐하자? 더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1번 방법 같은 경우는 이 3의 6가지에다가 곱하기 8, 이게 6가지죠? 그래서 36가지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36가지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72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금액의 수라고 나와 있네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면 얘들아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동전도 많이 있고 지폐도 많이 있다고 하면 1,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10원짜리 100개 내도 되고요. 100원짜리 10개 내도 되고요.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적절히 섞어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하나만 낼 수도 있겠지. 이런 모든 거는 다 지불 방법에는 다 따로따로 카운트가 되는 거야. 왜?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알겠니? 그런데 지불 금액에는 10원짜리로 100개를 내는 거나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나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서 이렇게 내는 거나 또는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나 뭐가 되는 거야? 한 가지야 다. 1,000원이라는 지불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은 이건 서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불 방법이 지불 금액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겠지.
1,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지불 방법이 당연히 많겠지. 얘들아, 이 경우의 수는 절대 어려운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진짜 많아.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그치? 1,000원짜리, 1,000원을 내라고 했어. 그럼 1,000원이라는 금액을 내는 건 한 가지라고. 근데 내가 다양한 어떤 동전이나 지폐를 써서 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 가지의 동전이나 지폐를 써서 내는 거를 우리는 지불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1,000원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1,000원만 내는 거니까 그건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지불 금액이니까. 그래서 지불 방법이 지불 금액보다는 훨씬 더 뭐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 거냐면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고요.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10원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1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2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왜?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 약수개수가 뭐지? 2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쵸? 2의 1제곱과 2의 2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2의 뭐도 있어? 0제곱도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원짜리가 2개 있다. 100원짜리 내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하나도 안 내는 방법이 있고요. 1개 내는 방법이 있고요. 2개 내는 방법이 있다. 즉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에다가 얼마씩을 더하는 거야? 1씩을 더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러스 1의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이야? 안 내는 거를 포함한 개수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이 2개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될 것이고요. 50원짜리를 내는 방법도 3가지가 될 것이고요. 10원짜리 내는 방법은 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빼는 거야. 왜 딱 한 가지를 빼냐?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뭐라겠어? 제외라고 했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안 냈는데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는 경우가 있겠지. 그게 몇 가지 경우 있겠어? 딱 한 가지 경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빼는 이 한 가지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각각의 동전을 모두 다 내지 않는 경우야. 그러니까 빵원 내는 경우를 말하겠지. 맞죠? 빵원 내는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뭐 사실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 5, 45에서 1 빼니까 우리가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44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 1씩 더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쭉 곱해. 근데 반드시 빼기 뭐만 해주면 된다고? 1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빼기를 하는 이유는 안 냈을 때 안 냈을 때 안 냈을 때 그거는 안 낸 거니까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야. 자, 돈이 이렇게 있을 때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10원 내는 방법도 있겠지. 20원 내는 방법도 있겠지. 그러니까 10원 내려면 100원짜리는 뭐 해야 돼? 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카운트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맞죠? 만약에 여기가 무조건 1개나 2개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100원 미만은 그러면 돈을 못 낸다 이런 뜻이야. 100원짜리 무조건 하나 내면 100원 이상이 될 거 아니야. 100원짜리를 안 냈을 때. 그쵸? 그랬을 때 당연히 10원 하나에서 10원도 내고 50원 하나 10원 하나 내가지고 60원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니? 그래서 우리가 얘를 100원짜리를 3가지로 보는 이유는 100원짜리를 안 내야 그 밑에 금액에 대한 거를 내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우리 책에 뭐 설명 나와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잘 들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 있는 돈을 모두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얘는 200원이고요. 얘는 100원이고요. 얘는 40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34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불 금액은 일단은 뭐 하냐면 전체 금액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는 340원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전체 금액을 뭘로 나누냐? 최소 단위 금액으로 나누는 거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최소 단위는 얼마죠? 10원이죠. 맞습니까? 10원이야. 그러니까 얘를 10으로 나눈다는 거거든. 얘를 왜 10으로 나누면 일단 34가지가 되는데 이 얘기야. 자, 내가 최소 금액이 10원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그런 금액의 물건이 없긴 하지만 5원 낼 수 있어, 없어? 7원 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내는 거야. 맞지? 낼 수 없잖아. 그런 거는 3원 낼 수 있어요? 13원 낼 수 있어요? 없다니까. 거스름돈 없이 내는 거기 때문에. 21원 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10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거는 10, 20, 30, 40 그렇게밖에 못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340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금액 340원을 갖다가 일단 10으로 나누면 34개에 34가지에 일단은 가지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낼 수 없는 금액을 한번 우리가 산정을 해볼 거야.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낼 수 없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쌤이 10원짜리를 3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3개로. 알겠어? 10원짜리 3개면 여기가 330이 될 거고요. 얘는 33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10원짜리가 3개야. 잘 들어봐. 10원짜리가 3개야. 낼 수 없는 금액이 뭘까? 얼마? 40원은 못 내요. 거스름돈은 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40원을 내려면 10원짜리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1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으니까 40원을 못 내. 40원을 못 낸다는 거는 뭐를 못 낸다는 얘기냐? 90원도 못 낸다는 얘기야. 왜? 90원은 5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0원짜리가 4개가 꼭 필요한 금액들은 낼 수가 없어. 10원짜리가 내가 4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포인트야. 그럼 당연히 뭐도 못 내겠어? 140원도 못 내고요. 190원도 못 내고요. 240원도 못 내고요. 290원도 못 내고요. 340원은 어쨌든 330원까지밖에 는 아니겠지. 즉 이렇게 속해 있는 6가지 금액은 내가 절대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왜 낼 수가 없냐? 이러한 금액들은 10원이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낼 수 있는데 나는 10원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33가지에는 이런 금액이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포함이 돼 있겠지 당연히. 왜?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쭉 해가지고 330원까지 33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33가지에서 낼 수 없는 거 6가지를 빼서 27개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야.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처럼 얘는 만약에 4개라고 하면 340원이 될 거고요. 얘는 34가지가 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낼 수 없는 금액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왜? 10원 낼 수 있고 20원 낼 수 있고 30원 낼 수 있고 40원도 10원짜리 4개니까 낼 수 있어. 50원짜리 하면 하나 내면 되잖아. 낼 수 있다고. 60원, 70원, 80원, 90원도 5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4개 내면 되니까 낼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알아듣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4개 이상 있으면 못 내는 금액이 없어요. 알겠어? 왜? 5개부터는 50원짜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50원짜리가 없고 10원짜리가 만약에 7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못 내겠어? 80원, 90원은 못 내겠지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듣겠습니까? 민혁씨?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1만 빼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낼 수 없는 금액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계산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합쳐서
거기서 뭐 한다고? 최소 단위로 나누라고. 최소 단위로 나누라는 이유는 최소 단위보다 작은 금액들은 어차피 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340원이 있다고 낼 수 있는 금액이 340까지가 아니라고. 왜? 최소 단위가 10원인데 7원, 8원, 17원 이런 거 못 내잖아. 어차피 걔는 카운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최소 단위로 나눠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4가지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관문만 넘으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낼 수 없는 금액. 낼 수 없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최소 단위가 10원이면 10원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50원짜리가 있냐 없냐 그 얘기지. 10원짜리가 만약에 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떤 거 못 내는 거니? 10원짜리가 3개 필요한 금액과 10원짜리가 4개 필요한 금액은 못 내는 거지. 그러면 30원 못 내고 40원 못 내고 10원짜리 3개 필요한 80원 못 내고 90원 못 내고 이런 식으로 130원 못 내고 140원 못 내고 180원 못 내고 100원 못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서 낼 수 없는 금액을 구한 다음에 내가 구한 33개, 34개에서 낼 수 없는 금액을 뭐하면 빼면 나머지 금액들은 낼 수 있다. 170원 내고 낼 수 있다고 100원짜리 하나 내고 50원짜리 하나 내고 10원짜리 2개 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1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너 190원 내? 그러면 낼 수 있어 없어? 못 낸다고. 왜? 10원짜리 3개밖에 없는데 190원은 10원짜리가 반드시 4개가 있어야 낼 수 있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못 내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경화 광주 다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 설명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렇게 보통 나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A개라고 하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B개라고 하자. 그래서 뭐 A하고 B를 더해봐라. 또는 A 빼기 B를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학의 문제가 이제 뭐 중학교 때도 있긴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는 조금 더 복잡해진 건데 뭐가 복잡해지냐면 결국엔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색칠하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문제 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색칠하는 거는 가장 일단은 방법이 뭐냐면 가장 많이 만나는 면에 있는 면부터 칠하는 거야. 그래야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퍼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부터 칠하면 좋겠니? B부터 칠하면 D부터 칠하면 좋겠지. D가 뭐 어쨌든 다 만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5가지 색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겠죠, 뭐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B에 칠하는 방법은 4가지가 되겠지.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C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지,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A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겠죠? 얘하고 얘만 아니면 되니까. 구분만 되면 되는 거야, 구분만. 알겠지? 여기도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보면 이 문제는 뭐예요?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거 뭐 발전 문제긴 한데 얘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셔도 돼요. 자, 얘를 좀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5가지의 색을 가지고 내가 칠할 거야. 우리가 조금 전 문제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여기는 누구부터 칠할까, 얘들아? 누구부터? A. 오케이, 좋아요. 그럼 A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 칠할까? 뭐 상관없죠, 나머지는. 그럼 뭐 C부터 칠할까? C는 몇 개? C는 몇 개? 뭐 당연히 4개가 되겠지.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여기 2는 몇 개? 2. 몇 개? 4개겠지. 얘만 아니면 되니까.
좀 어렵나, 이게 지금? 그림 잘하잖아, 예담이. 미술. 색칠하기. 자, 그래서 얘가 5개고 얘가 4개, 4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B는 몇 개일까, B는? B는? 몇 개? 2개? 왜? 여기 아니면 되니까? 또 다른 친구는? B가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자, 보세요. C하고 E에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겠지. 여기가 1번 색깔인데 여기가 2번도 얘도 2번 칠할 수도 있어. 이해되겠어? 상관없잖아, 그래도 왜? 그러니까는 C하고 E가 같은 색깔을 칠했느냐, 다른 색깔을 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색깔을 칠할 때는 3가지가 됩니다. 왜? 이거 하나하고 얘만 아니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C하고 E가 다른 색깔을 칠하면 하나, 둘, 3가지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때는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가 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전 같은 문제는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그냥 쭉 계산해보면은 고민할 어떤 그런 요소가 생기지가 않는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C하고 E가 같은 색깔을 칠하느냐, 다른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가지수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케이스 나누면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 알겠어?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 딱 내가 잡아줘. 물론 C하고 E를 잡으셔도 되고요. D하고 B를 잡아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러면 자, 첫 번째 C하고 E가 같은 색깔을 칠하는 케이스하고 C하고 E가 다른 색깔을 칠하는 케이스로 한번 나눠준다, 이런 얘기야. C하고 E가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가 5가지가 되겠죠? 여기가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C하고 E가 같은 색깔이니까 여기는 1가지가 되겠지. 무조건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색깔 따라가야 되기 당연히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 2개가 색깔이 같다고. 그러면은 1가지, 2가지만 조심 안 칠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뭐 이런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른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지. 왜? 여기만 붙는 게 아니라 얘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얘네 2개를 못 사용하니까 3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이게 3개가 모두 다 다르니까 얘는 3개하고 붙어 있으니까 3가지 색깔을 못 칠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면 되겠어? 2가지.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선생님 정리하고 결론으로. 결론을 정리해보면 색칠하기 문제는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는 그런 유형이 있어. 알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계산하면 우리가 푼 문제처럼 퀘션 마크가 딱 생길 때가 있어. 여기는 그러면 2가지야, 3가지야 생길 때가 있다고. 알겠니?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어떤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이 선생님이야. 색칠하기 문제를 여러 개 문제를 낸다면 뭐 1번 유형도 내고 2번 유형도 내면 좋겠지. 근데 색칠하기 문제는 여러분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딱. 여러분 같으면 한 문제 나오면 어떤 거를 낼까? 구분하는 거를 낼까? 구분하지 않는 거를 낼까? 어떤 걸 낼 것 같아? 구분 안 하는 거. 1번 같은 거 낼 것 같아? 그러면 지금처럼 구분하는 거 낼 것 같아? 구분 안 하는 거 낼 것 같아? 그렇지. 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정말 쉽게 내서 뭐 앞자리 번호 내서 여러분 점수 줄 목적이면 쉬운 거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구분하는 케이스를 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같은 케이스도 내가 굳이 구분해서 풀어도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구분해서 풀어야 되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도 구분해서 풀어도 답이 뭐하다고?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쌤은 여러분 선배들한테 뭐라고 수업했냐?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구분해라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했어요. 색칠하기 문제를 우리 학원 애들 단 한 명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맞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 유형 다시 한번 구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답이 몇 가지가 나왔냐라고 보면은 540가지가 나왔어. 몇 가지가 나왔다고? 540가지. 자, 기억하시고요. 540가지. 자, 쌤이 이번에는 구분해서 풀 거야. 구분한다라는 거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은 친구들을 기준 잡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 B하고 뭐 E를 잡아도 되고요. C하고 뭐 A하고 C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B하고 선생님은 E를 잡을 것이고요. 같은 색깔일 경우하고 B하고 E가 다른 색깔인 경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같은 색깔입니다. D부터 할 거니까 D는 5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4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4가지면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E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한 가지야. 왜? 이 색깔 그대로 따라와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C는 하나, 둘, 3개의 면하고 만나 있지만 실제로는 색깔만 따지면 여기 하나하고 여기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C는 몇 가지가 되면 되겠어? 3가지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A는 여기하고 여기 안 만나면 되니까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하고 E가 달라. 그러면 5개, 4가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할까? 여기는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요? 여기는 3가지가 되겠지. 3가지. 맞죠? 그럼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만 틀린 게 아니라 얘하고도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를 못 사용하니까 여기는 2가지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2개 못 사용하니까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이 120가지가 되고요. 5, 4, 3, 2, 1, 120까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5, 4, 3, 2, 1이 120까지에다가 240까지. 왜 이거 5가지고 여기 4가지잖아. 그렇지? 여기 1가지고 쌤이 이거 잘못했어. 여기 몇 가지니? 같은 색깔이고 얘니까 3가지가 되겠지. 얘도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여기 2개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5, 4, 3, 3, 1이야. 5, 4, 3, 3, 1이라고. 알아들었지? 그래서 5, 4, 3, 3, 1이니까 여기가 20에다가 얘가 9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되냐? 18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5고요. 얘가 4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된다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5, 4, 3, 3,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 4, 3, 얘는 180가지고 얘는 360가지가 돼서 2개를 더하면 500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40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칠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은 부분을 기준 삼아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풀어버리면 명확해져. 내가 몇 개 칠할 수 있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알겠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란순열하고 완전순열은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자기 친구들 3명이 이렇게 만났어. 알겠어? 3명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만났어. 카페 테이블에다가 핸드폰 3개를 이렇게 올려놨어. 알겠어? 그러고 나서 게임을 했어. 눈 감고 핸드폰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알겠니? 그랬을 때 3명 모두 자기 것이 아닌 거를 가져가는 경우 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교란순열이야. 서로 교란했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내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10명이 뭐 모두 다 자기 물건 하나씩 꺼내놓고 나서 임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가져갔어. 알겠니? 그랬을 때 10명 모두, 단 한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 자기 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순열을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써있죠. 교란순열, 완전순열. 교란순열, 자기 자리로 가지 않는 순열을 말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가지 않는 순열. 알겠니? 자, 이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잘 배우진 않아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교란순열은 선생님이 이제 뭐 많은 문제지들을 풀어봤을 거 아니야? 수능도 많이 풀어보고 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거의 공식은 좀 복잡해요. 공식은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근데 공식이 이 정도 되면은 선생님들 별로 외우고 싶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교란순열을 일단 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2명이 있어, 2명이. 2명이 있는데 2명이 자기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아니 생각 좀 하자 얘들아. 2명이 있어. 자, 민영이가 대답할 거야. 민영아, 2명이 너하고 친구하고 있어. 니네 둘이 핸드폰 하나씩 꺼내놨어. 다른 사람 거 가져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 그쵸, 한 가지지. 그래서 잘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한 가지입니다. 2명이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 수는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럼 3명이면 몇 가지가 되냐 그 얘기야. 3명이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의 물건을 A, B의 물건을 B, C의 물건을 C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니 얘들아? 교란순열 구하는 거야. 그럼 A가 누 거나 누 거 가져갈 수 있어? B나 C 거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럼 A가 B 거 가져가고 C 거 가져간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A가 B 거 가져가면 B는 누 거 가져갈 수 있니? 누 거? A나 C 거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A를 가져가면 얘가 C 거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얘는 자기 거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A가 B 거 가져가고 B가 C 거 가져가고 얘가 A 거 가져가면 얘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A가 C 거 가져가서 그럼 B는 누구 거 가져가야 돼? 무조건 A 거밖에 안 되겠지. 얘는 누구 가져가고 B 거 가져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명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는 케이스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4명이 되고 5명이 되면 생각보다는 그 가지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급격히 늘어나고요. 우리 책에는 4명이 되는 경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줄 그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그 그림을 수형도라고. 수형도 알겠니? 숫자는 나뭇가지 숫자야. 나뭇가지 수. 한자어로. 형자는 모양 형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다는 거야? 나뭇가지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형도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지었어요. 자, 그러면 A1은 1번, A2는 2번, A3는 3번, A4가 4번이 자기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A1은 2번 가져가거나 3번 가져가거나 4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2번 가져가면은 얘는 2번이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이나 4번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네가 1, 2번 가져갔으니까 남은 거는 3, 4번이 남았고, 3번은 그러면은 4번 가져가고 얘는 3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이렇게 따져보니까 2명일 때는 몇 가지였어? 한 가지였어. 우리 민영이가 맞췄죠? 3명일 때는 몇 가지였어요? 2가지였습니다. 4명이 됐더니 얘들아 몇 가지로 늘어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로 늘어났네. 5명이 되면은 그럼 몇 가지로 늘어나냐? 44가지로 늘어나요. 6명이 되면 100가지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과하게 어려운 거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거가 나오냐?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 2명이 나오겠어, 얘들아? 안 나오겠지. 그건 한 가지인 거는 금방 아니까. 3명이 몇 가지라 그랬지? 2가지라 그러니까 나오겠니? 안 나온다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 4명일 때 9가지라는 거하고 5명일 때 44가지라는 거, 이 2가지만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뭐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으면 교란순열은 끝입니다. 그냥 이걸로. 쌤이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교란순열, 완전순열에 대해서는 개념하고 뭐 하나 알면 돼? 4구, 544만 기억하시면 돼요. 4구, 544. 알겠니? 자, 개념은 뭐라고 얘들아? 자기 거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교란순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교란순열은 완전순열. 그리고 교란순열과 완전순열일 때는 우리의 계산법은 바로 뭐라고? 4구, 544. 이것만 좀 기억하자는 얘기야. 알아들었니? 자, 그래서 쌤이 문제를 좀 한번 볼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A, B, C, D의 4명이 각자 자기의 물건 A, B, C, D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모두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 원래는 수용도를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4구, 544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9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놓고 섞은 다음에 임으로 한 권씩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겠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내가 내 거를 가져가지 않는 거구나. 교란순열이구나. 그럼 인원만 체크하면 된다고. 인원 몇 명입니까? 4명. 답은 뭐라고? 9.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자, 변형 문제 한번 보세요. 686. 선생님, 이거는 내가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 풀어줄게. 발전 문제까지.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 자연수 A, 1, 2, 3, 4, 5를 만들 때 A1은 1이래. 그러니까 A1은 1이야. 그러니까 A1은 내 거 가져갔지. 맞죠? 이게 그 얘기잖아. A1은 2를 가져갔어. 그런데 나머지 A, I는 I가 뭐 하면 좋겠다고? 아니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A2가 2가 아니면 좋겠고 A3도 3이 아니면 좋겠고 A4도 4가 아니면 좋겠고 A5도 5가 아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럼 실제 5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A1은 자기 거 일 가져갔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에는 몇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4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K대 학생부 종합수시진영에 5명의 수험생이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임으로 자기소개서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뭘 가져갔다고 얘들아? 5명 중에서 한 명만 자기 거를 가져갔고 나머지 4명은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았어. 이런 경우 수가 몇 가지냐 그 얘기야. 선생님이 1번, 2번 딱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 1번은 결국에는 2번도 한 명만 자기 거를 가져가고 4명이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은 거지. 1번도 한 명은 자기 거를 가져가고 4명은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은 거지. 여기 1번도 그래 안 그래? 1번, 2번 차이가 뭐냐? 1번은 그 한 명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 거야. 1번은 누구야? A1이 1이야. 다른 애는 자기 거 못 가져가고 A1만 1 거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걔는 그냥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간 애를 누가 자기 거 가져갔지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A1이 1이니까. 지정했으니까. 알겠니?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누가 자기 거 가져간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5명 중에서 자기 거를 가져간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왜? 1번이 자기 거 가져갔을 수도 있고 2번이 자기 거 가져갔을 수도 있고 3번이 내 거 가져갈 수도 있고 4번도 자기 거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2, 3, 4 누가 가져간지를 모르니까 일단 5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기 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한 명을 뺀 나머지 4명은 자기 거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못 가져갔다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자기 거 못 가져간 게 몇 명이야? 4명. 4명일 때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알아듣겠니? 그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5, 9, 45가 우리가 푸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45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4가지 아니면 몇 가지? 5가지. 거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방금 풀었던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좀 좋은 문제야. 5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자기 거 가져갔어. 알겠어? 예를 들어서 철수를 포함한 5명이 있다. 철수만 자기 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럼 자기 거 가져간 사람을 지정했잖아. 철수라고. 그러면 이때 못 가져간 애들 4명이 그냥 9가지가 답이라고. 철수를 포함한 5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자기 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럼 자기 거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때는 5 곱하기 해줘야 된다고. 철수가 자기 거 가져갔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자기 거 가져갈 수 있잖아. 차이가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알아듣겠어? 자, 발전 문제입니다. 687이고요. 자, 이렇게 나열할 때 0이 안 돼야 된대. 0이 안 되려면은 A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A2는 2가 아니어야 되고 A3은 3이 아니어야 되고 A4도 4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쵸? 즉 A1, 2, 3, 4가 자기 넘버에 해당하는 1, 2, 3, 4를 가져가면 되는데 안 돼. 이게 교란순열이라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는 걸 지금 그거 물어보는구나 나한테. 그러면 교란순열인데 그러면 나는 몇 명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몇 명? 4명. 답은 뭐라고? 9. 끝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라고 우리는. 나올 때 알겠어? 두 번째 문제는 뭐 당연히 5명이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어? 49, 544. 교란순열은 49, 544, 544에 그러니까 5명일 때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4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차 4대를 모두 주차장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무슨 고1 문제야. 초등학교 한 1학년은 좀 그렇고 한 3학년이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네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될까, 얘들아? A 아니면? B겠지.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C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 이건 아니겠지. 첫 번째 A가 나오거나 누가 나온다고? B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첫 번째 A가 나왔어. 두 번째 누가 나올까? 두 번째는 C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B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어렵나요? 나는 운전 안 해봐서 몰라요? 알겠지? 그럼 첫 번째 A씨였다는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순서는 뭐가 되겠어? B가 나오고 D가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 나오고 B가 나왔다. A 나오고 B가 나왔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나올 수 있어? C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겠지. C가 나오면 D가 나오면 되고 D가 나오면 C가 나오면 되고 즉 처음에 A가 나왔을 때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어? 3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B가 나왔을 때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의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수형도라고 한다고. 나뭇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계산하겠다 그 얘기라고. 아셨지? 그래서 자 모두 빠져나오게 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답은 6가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